암석을 공부한다는 것은 생명의사 그 자체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구가 뭘로 됐는가를 여실히 보는 거예요. 모래예요, 모래. 변화의 주역이 바로 물이라는 군단입니다. 눈 뜨고 꿈을 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마존의 환경은 특이한 거예요. 지구가 우주에는 어떤 별보다도 어떤 행성보다도 탁월하게 잘했던 거죠.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풍랑으로 들어갑니다. 오! 아, 대단하네. 벌새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 자연은 오랜 세월 인간의 침범 없이 고유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뉴질랜드의 독특한 동식물을 만나러 가는 길, 그 첫 여정은 중생대 카우리나무 숲이 보존된 와이포우아 산림보호구에서 시작합니다. 북섬의 북부 로스랜드 지역은 청정의 자연미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중 서해안에 위치한 와이포우아는 카우리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나무, 카우리 나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중생대 주라기 때 그때부터 시작한 나무인데 아직 살아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곳이죠. 입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을 수 있지? 실제로 마주하니 그냥 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4m 둘레에 높이만 자그마치 50여 미터에 이르는 이 나무는 나이가 2000살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토종 카우리 나무는 중생대 침엽수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와 같은 종류이죠. 믿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중생대 주라기 같은 공룡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때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중생대 주라기 때 숲을 이루었어요. 전지구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었고 공룡들하고 같이 살았던 나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생대 주라기부터 해갖고 이 나무들이 멸종하지 않고 신생대 지금까지 계속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중생대의 쥐라기 파악입니다.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인 카우리 나무를 신성하고 지혜로운 나무로 믿었답니다. 그랬을까요? 이 거대한 나무는 보기만 해도 저절로 경외심이 듭니다. 이 마오리족 신화에 의하면 하늘의 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땅의 신, 이 두 신이 이제 결합을 해갖고 자식들 툭툭툭 낳았대요. 그래서 땅에 막 뿌려진 거죠. 그 자식 중에 가장 힘센 아들이 탄마우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다 결합하고 있으니까
대지하고 하늘이 딱 결합하고 있으니까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엄마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격리 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카오리 숲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뭐냐면 뜻이 숲의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숲에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한테 빛을 들어오게 해서 이제 모든 생명이 번성하게 된 거죠. 타네 마우타에 의해 숲을 이룬 이곳은 여전히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무쌍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지구 역사의 산증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고사리는 풀처럼 보이지만 이곳의 고사리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 고사리라 합니다. 지금 이 고사리들이 나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고생대 석탄기 때 이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석송, 양치식물, 새떡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0m 이상 되는 것들이 매몰돼 갖고 석탄이 돼 갖고 그 시대를 석탄기라 그래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오리 나무 앞에 보이는데 카오리 나무는 중생대 주락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생대하고 고생대가 함께 있는,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까지 진짜 비행기 타고 올만해요. 학술적으로 이 숲 하나 보기 위해서도. 와, 저건 완전히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카오리 나무에 지금 온갖 종류의 생태계 그 표본처럼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카오리 나무와 고생대의 숲을 이뤘던 나무고사리까지 이곳 와이포우와 산림보호구는 온갖 생명들의 푸른 숨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중생대 숲에서 공룡과 함께 뛰놀던 동물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푸카하 마운트 브루스로 향합니다. 푸카하 마운트 브루스 숲은 1870년 보호림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곳에서 뉴질랜드 토착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지 못하는 새로 덤부기과 중에서 가장 큰 타카해와 마오리족 전설이 깃든 카카리키와 같은 멸종 위기에 처한 뉴질랜드의 새들을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저희 발걸음을 잡는 새가 있습니다. 노래가 뭐라? 바로 노래하는 새 코카코입니다. 참새과 새이죠. 무엇보다도 다양한 휘바람 소리를 냅니다. 저희가 가던 길을 재촉하자 코카코가 또 한 번 부릅니다. She is a showgirl. She likes to perform and have an audience, and when they go, she likes to call them back. Yeah. 정말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 같죠? 사실 새는 인간의 언어처럼 노래를 학습합니다. 새는 짝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노래를 불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새로운 노래를 만들 때마다 브레인의 그 영역이 새로 붉어지고 그다음에 짝짓 계절이 지나면 그 브레인의 사이즈가 심지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새의 노래 소리는 진화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새의 종에 있어서는. 이곳에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새가 있습니다. 야행성으로 날개가 퇴화된 새 키위입니다.
뉴질랜드만 살고 있는 키위새는 그야말로 이 땅의 상징이자 자랑이죠. 이들도 한때 멸종위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 있습니다. 나무 뒤에. 투아타라입니다. 공룡 시대부터 생존해온 파충류죠. 평균 수명이 60년인 이들은 최대 100년을 넘게 살기도 합니다. 고대 파충류에서 갈라져 나온 투아타라는 다른 파충류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요. 이걸 1830년까지도 큰 도마뱀이라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구아나가 굉장히 1m 이렇게 크잖아요. 형태나 모든 게 겉으로 보면 이구아나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걸 해부학적으로 나중에 진화적으로 조사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공룡도 아니에요. 공룡도 아니고 뱀, 도마뱀도 아닌 어떤 완전히 다른 분류군으로 갖는 거의 멸종했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신생대로 넘어서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생각했던 이 종이 이 뉴질랜드 외딴섬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들은 약 2억 년 동안 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화석 같은 종이지요.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두정안이라는 제3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저 정수리에 보시면 하얀 반점이 보이죠? 그 바로 저게 두정안 위치예요. 네. 그래서 이 두정안이 바로 그 눈 역할을 해요. 형태를 보는 것보다는 명암의 발길을 디텍트해요. 찾아내요. 중생대부터 살아온 화석 생물 투아타라. 지금 저희 눈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국가가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의미였다면 웰링턴엔 토착식물을 볼 수 있는 숲이 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웰링턴엔 아름다운 일출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웰링턴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과거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들이 새를 사냥했던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이곳 오타리 윌턴 부시는 토착식물원과 원시 상태의 감목숲 보호구로 이루어져 있죠. 이야, 트리톤 컬렉션. 그 숲길을 걸어갑니다. 길 양쪽에는 나무 고사리가 늘어서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세요. 실버폰이라는 게 앞면은 일반 고사리와 같은 초록색이지만 뒷면은 은색 빛이 납니다. 이쪽 마오리족들이 밤에 전쟁을 하면 소위 말해서 야간 이렇게 침투가 되잖아요. 야간에 이렇게 이동하려면 어두운데 이 실버고사리 이걸 잎을 따갖고 수십 명이 들고 달빛에 이렇게 가면서 야간에 숲속을 갈 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빛을 여기 반사시켜갖고 길을 내가 갔대요. 뉴질랜드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나무 고사리는 사실 고생대 석탄기부터 번성해온 양치식물입니다. 예, 고사리 뒷면에 여기 있네. 자 포자 형태가 요거는 상당히 초기 단계고 시하고 포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씨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많은 열매에서 씨가 나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았는데, 포자란 양치식물의 생식세포를 말하는데 종자가 아닌 이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포자가 되면 이게 조건이 딱 맞으면 성숙되면 이게 탁 튀어요. 이 튀는 과정이 아주 메카니컬이 대단합니다. 탁 튀면 이 속에 무수하게 많은 포자가 먼지처럼 팍 뿌려져. 그래서 그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포자가 떨어지지 않고 요 끝에 매달려 있으면 잎이 요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말려 들어간다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거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던 그 포자는 나중에 씨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실제로 종자식물의 기원이 된 종자고사리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생대 석탄기에 처음 출현한 나무고사리는 지금도 이렇게 뉴질랜드에 살아남아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낸스 우드네. 예, 있네. 이게 창처럼 보이잖아. 날카로운 창처럼 보이는 게 낸스 우드 창나무라 그러는데, 모아새가 살아있을 당시 1840년도에 모아새가 많았잖아. 그때 모아새들이 그 상당히 큰데 무지하게 뜯어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그거 저항해야 되잖아요. 다윈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침을 만들었어요. 잎을 변형시켜갖고. 그래서 모아새들이, 어린 모아새들이 이만한 거 못 뜯어먹겠죠. 그러면 저 모아새가 커도 뭐 이 정도 이상 안 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위에 보세요. 자, 이 나무는 이게 이 나무가 이 창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아새들이 요거에 뜯어먹을 거 없잖아요. 저 위에 있으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 저 위에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고, 예, 이렇게 난 거는 못 뜯어먹도록 이렇게 되고. 하지만 과거 이 나무를 괴롭혔던 모아새는 지금 멸종되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모아새는 1200년경, AD 1200년에 들어온 어쩌면 외래종이죠. 외래종인 포유동물, 인간이라는 외래종에 의해 갖고 멸종당했죠. 예. 왜냐하면 모아새는 그 지능을 가진 포유동물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인간이라는. 그래서 멸종하고,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식물은 이 놀라운 톱날 같은 이빨을 만들어서 모아새한테 적응한 거죠. 그래서 적응한 존재, 적자는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 진화론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적자 생존이라 그러죠. 예.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 진화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고정하게 된다, 어떤 방향성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바뀌는 지질적, 그 다음에 대기, 이런 모든 바뀌는 삶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진화라 그러죠. 진화에 있어서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됩니다.